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우리는 2년 반 동안 대통령 행세를 하는 가짜 대통령 윤석열에게 깜쪽같이 속고 있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윤석열. 이번에는 지난 대선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을 했다는 의혹까지 터져나왔는데요.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2년 반 동안 국민들은 윤석열의 가짜 대통령 놀이에 노란한 꼴인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대통령에 당선이 됐더라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5일, MBC가 단독 특종으로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힘당 윤석열 후보가 공짜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MBC는 당시 국힘당 회계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다며 공짜 여론조사를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놨는데요.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범죄비리 정황과 증거들이 윤석열 정권의 존재 이유와 정당성마저 흔들고 있는 겁니다. 앞서 김건희 공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자체 여론조사를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여러 번 보고했다는 인터뷰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MBC가 입수한 당시 국힘당 회계보고서 안에는 이런 여론조사를 위해 선거자금이 쓰인 흔적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공짜로 여론조사를 해준 거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어쩌죠? MBC가 공개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목록입니다. 대선 전날까지 연속 9일, 회당 3,000명 넘게 조사하는 면밀 여론조사가 실시됐는데요.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이자 명태균 씨와 함께 일한 강모 씨는 명 씨가 이 시기 여론조사 결과를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여러 번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강모 씨는 명태균 씨가 윤한테 보고해야 돼. 윤이 보고해달라고 하네. 빨리 자료 달라 하네. 아침에 사무실 들렸다 보고서 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고 그럼 직접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후보한테라고 물었더니 네, 직접 윤도 만나고 김 여사도 만나고라고 답했다는 건데요. 이런 사실은 대선 직전 윤 대통령에게 뭔가를 보고했다는 명씨 본인의 녹취에서도 확인됩니다. 대선 직전 면밀 여론조사만 6,400만 원, 많게는 수억 원대로 추정되는 이 여론조사 비용은 누가 부담한 걸까요? MBC가 국힘당이 중앙선거위에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확인했는데요. 110여 쪽에 달하는 보고서에서 미래한국연구소란 이름은 없었습니다. 대선 여론조사는 여의도에 있는 한 조사업체와 7억 1,610만 원의 계약을 맺은 것이 전부였는데요. 강 씨도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무료로 해줬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지역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여론조사 비용 같은 거는 정치활동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확인시켜줬는데요. 만약에 사비로 비공개 여론조사를 했다면 왜 그런 건지 불법 여지는 없는지 여러 문제가 남습니다. 윤 대통령이 명 씨한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는지 비용을 지불했는지를 묻는 MBC 질문에 대통령실은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요. 명 씨는 가짜뉴스라며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며 이는 당선 취소도 가능한 중범죄인 겁니다. 여론조작 정황의 여론조사 비용까지 공짜로 제공받은 윤석열. 지금 국민들은 가짜 대통령에게 통치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치가 어려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을 뽑고 좋은 사람이 과연 제대로 일하는지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감시한 결과 일을 제대로 못하면 혼을 내고 그래서 일 제대로 못해서 더 나은 사람이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믿어지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 그러면 도중이라도 끌어내리는 것, 이게 바로 민주주의고 이게 바로 대의정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일을 제대로 못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고 대의정치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 우체국 앞에서 진행된
12.6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 말해도 안 되면 징치, 즉 징계하고 다스려야 하고 징치해서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 대표는 여러분을 위해 일하라고 월급을 주고 권력을 맡겼는데 여러분을 위해 권력을 쓰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위해 권력을 쓰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배를 채우고 범죄를 숨기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데 쓰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유세에서 이 대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선거 전 도중이라도 끌어내려야 한다는 것은 탄핵 시나리오 가능성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게 온 국민의 지금의 심정인 거죠. 아울러 이 대표는 이날 유세에서 이번 재보선의 성격을 2차 정권 심판으로 거듭 규정했는데요. 이 대표는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지만 정권이 정신을 못 차리니 이번에 2차 정권 심판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강화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한현희 후보 지지를 호소하면서 강화군민 여러분이 전 국민을 대신해 정권의 2차 경고를 할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대표는 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한 명의 군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며 여러분의 한 표에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위대한 결단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강화 평화전망대에서 가진 한 후보와의 정책 협약식에선 강화 주민들이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점을 겨냥해 당근을 버리고 오로지 채찍으로만 강경 일변도로만 간다고 해서 세상 일이 해결되나 가장 바보 같은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녀가 아무리 귀엽고 예뻐도 야단을 쳐야 정신을 차린다며 국민과 주권자를 무서워하도록 가끔은 경쟁을 시키고 책임을 물어달라고 말했는데요. 어느 것 하나 틀린 것 없는 이재명 대표의 핵사이다 발언. 국민들은 이미 윤석열을 심리적 탄핵으로 심판했습니다. 이제는 실행으로 옮길 때가 된 듯 싶은데요. 무자격 대통령, 가짜 대통령, 이제는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살기 힘드시지 않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전보다 더 살만하십니까? 이전보다 훨씬 힘들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치가 바로 섰다면 우리가 맡긴 권력과 그 막대한 세금들이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쓰여졌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어졌을 겁니다. 그랬더라면 우리 자녀들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 자식들 낳아봐야 내 인생 더 피곤할 것 같고 우리 자녀들은 나보다 더 힘든 인생을 살 것 같다. 그런 생각 덜 했겠지요. 세상이 절망스러워도 희망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가 맡긴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권리가 그들에게 주어진 그 권력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낸 그 세금들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정말로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낭비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권력 남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가 어려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을 뽑고 좋은 사람이 과연 제대로 일하는지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감시한 결과 일을 제대로 못하면 혼을 내고 그래서 일 제대로 못해서 더 나은 사람이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믿어지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 그러면 도중이라도 끌어내리는 것, 이게 바로 민주주의고 이게 바로 대의정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강화군을
바꿀 기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바꿀 기회가 여러분 손에 쥐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린 나이를 키울 때도 훈육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쁜 짓을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대로 계속하면 혼을 내야 됩니다. 징벌을 해야 됩니다.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해야 됩니다. 잘해도 그만, 못해도 괜찮아, 나쁜 짓을 해도 우리 자식이니까 다 용서하고 이러면 그 아이가 똑바로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이를 키우면 자기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해치는 흉포한 인간이 됩니다. 효도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인간으로 제대로 자라게 하려면 나쁜 짓을 하면, 잘못을 하면 교정을 해야 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라고 월급 주고 권력을 맡겼는데 그 권력과 예산으로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개인적 뱃속을 채우고 자기들의 범죄를 숨기고 자기들의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데 그 권력을 쓰면 여러분이 안 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말해도 안 되면 징치해야 합니다.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강화 국민 여러분, 군수가 어떤 마음으로 일하느냐, 군수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강화군의 살림은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천국은 아닐지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역량과 의지, 성실함, 선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선의가 없고 능력도 없고, 능력이 없으면 사람이라도 골라 써야 되는데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 데려다 쓰고 이러면 살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께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지난 총선에서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권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 국정기조를 바꿔라. 지금까지와 반대 방향으로 가라. 퇴행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는 압도적인 패배를 당하고도 정신을 차려 국정기조를 바꾸기는커녕 오히려 그래 어쩔래 이런 태도로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정권을 심판했지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이번에 2차 정권 심판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2차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지금의 이 국정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하는데 바로 강화 국민 여러분께서 전 국민을 대신해서 정권에 2차 경고를 할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더불어민주당 군수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한 명의 군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국민을 대신해서 우리 강화 국민 여러분께서 이건 아니야, 이렇게 갈 수는 없어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위대한 결단이 들어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